별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꿈은 나 자신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가슴에 꿈을 수놓은 사람은 고난을 묵묵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겪더라도 꿈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꿈을 수놓는 마법사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정원 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답의 의미로 타로 리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카드 덱을 선택하실 때 5개의 카드 번호 중에서 2 번호가 눈에 들어온다면 둘 다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리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번호를 선택하셨는데 제 리딩이 여러분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5개의 카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0초 이내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제는 이번 겨울 마법처럼 만나 함께할 사람은 입니다. 1번 분의 연애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Eight of Cups 카드가 떴습니다. 1번 분은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상태입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지만 더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1번 분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카드에서 Seven of Pentacles 카드가 떴고요. 지금 시점에서 1번 분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고자 이성을 만났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 차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1번 분이 바라는 이상형은 어떤 분일까요? 매지션 카드가 떴습니다. 1번 분의 이상형은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1번 분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 저도 슬슬 궁금해집니다. 상대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The High Priestess 카드가 떴습니다. 1번 분에게 마법처럼 나타날 분의 외모는 지적이고 도도한 모습입니다. 말수가 적어서 베일에 쌓인 듯 보이지만 진중한 사람이라 말을 아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떨까요? The World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완벽주의자네요. 그렇지만 편견이 없고 포용력도 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떨까요? 아이고, 일복이 터진 분이네요. Ten of Wands 카드가 떴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나 부장직을 맡고 있을 수 있고 신생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The High Priestess, The World 카드, Ten of Wands 카드가 나왔잖아요. 지식이 많고 추진력도 있고 책임감마저 있는 분이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1번 분의 이상형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될까요? 2장의 레노먼드 카드와 1장의 키퍼 카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베어 카드, 드리 카드, 그리고 패스웨이 카드가 나왔네요. 베어 카드와 드리 카드가 동시에 뜨면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날 장소는 장거리 여행 장소나 해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가입한 운동 동호회나 평상시 운동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패스웨이 카드는
마라톤이나 장거리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멀리 뻗은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장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번 분에게 마법 같은 만남은 이번 겨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리카드도 시간 경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트리카드는 봄이나 5월, 5개월, 5년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아무튼 두 카드는 전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전생의 인연이나 먼 과거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생에서 꼭 만나야 할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것 없다고 카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Ten of Pentacles 카드와 Temperance 카드가 떴습니다. 1번 분은 반드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다고 합니다. Ten of Pentacles 카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Temperance 카드는 뭔가 마음의 합이 좋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 1번 분에게 마법과 같은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일단 그 사람 앞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낯선 장소에 가기를 즐겨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봐야겠죠. 현실에 발을 디뎌야만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1번 분의 리딩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정원의 맺은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번 주제는 이번 겨울 마법처럼 만나 함께할 사람은 입니다. 이번 분의 연애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Seven of Cups 카드가 떴습니다. 이번 분은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은 한마디로 망상가였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꿈에 취해 있으나 비전이 보이지 않았기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분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카드에서 King of Pentacles 카드가 떴고요. 이번 분은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능력과 재력에서 월등해 보이네요. 카드에서 보이듯이 고양이가 병 안에 든 음식을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갈급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다 만나도 이번 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이 바라는 이상형은 어떤 분일까요? 네, Knight of Wands 카드가 떴습니다. 파이팅 넘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번 분에게 달려오기를 바라고 계시네요. 도전을 향한 의욕으로 행동에 나서는 실천가를 고대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분이 마법처럼 등장할까요? 상대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The Lovers 카드가 떴습니다. 이번 분에게 마법처럼 나타날 상대분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만큼 매력적인 분이네요. 길거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뒤돌아볼 만큼의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떨까요? Queen of Cups 카드가 나왔습니다. 공감력, 애정 표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독점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단언하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떨까요? Seven of Wands 카드가 떴습니다. 이번 분의 상대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며 아직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한 분야에서 자리매김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될까요?
두 장의 레너먼트 카드와 한 장의 키퍼 카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이더 카드, 하우스 카드, 그리고 미팅 카드가 떴습니다. 라이더 카드와 하우스 카드가 동시에 뜨면 여행자가 집으로 돌아오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분이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나 동창 중에 특히 친했던 사람이나 제외의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집은 기본적으로 안정감, 편안함, 따뜻함이 오가는 공간으로 물리적인 의미뿐 아니라 감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키퍼 카드에서 미팅 카드가 떴는데 장소는 아마도 사교장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장소, 파티, 모든 화합 장소가 그에 속하죠. 어쨌든 낯선 사람 속에 딱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번 분은 사교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Ten of Cups 카드와 The Magician 카드가 떴습니다. 이번 분의 염원이 이루어진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크다고 해요. 게다가 더 매지션 카드는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카드입니다. 이번 분은 상대의 재력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번 분에게 마법과 같은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일단 신념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 좀 빼고 가볍게 자유롭게 가기로 해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번 분의 리딩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정원에 맺은 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번 주제는 이번 겨울 마법처럼 만나 함께할 사람은 입니다. 3번 분의 연애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나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특출한 능력으로 성공을 이룬 대부분 분이 3번 카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재력을 쌓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나인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성공한 독신녀의 상징입니다. 3번 분이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카드에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떴네요. 이 카드는 시작과 탄생을 의미하며 연애의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연애는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미처 보지 못해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그저 과정이잖아요. 어쨌든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멀리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패에 휘둘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 분이 바라는 이상형은 어떤 분일까요? 네,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3번 분은 타인에 대한 기대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에 전 남친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었나요? 이유가 무엇이건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것 같네요. 3번 분은 남자에 대한 기대를 접었지만 3번 분에게도 마법에 걸릴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진리를 알고 계시죠? 상대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The Chariot 카드가 떴습니다. 3번 분이 만날 분의 외모는 나아갈 길을 응시하는 전사처럼 에너지가 강한 분이세요. 마치 백마처럼 탄탄히 다져진 근육과 잘 빠진 외형을 가진 분이라네요. 그렇다면 성격은 어떨까요?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본래 도전적인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분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조절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분입니다. 웬만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탓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능력 카드에서 The Emperor 카드가 떴네요. 이분은 자수성가한 분이네요. 험난했던 삶을 이겨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험이 풍부해서 1번 분에게 의지가 되어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될까요? 2장의 레노머드 카드와 1장의 키퍼 카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0 카드, 클로버 카드, 메리지 카드가 떴습니다. 10 카드와 클로버 카드가 동시에 뜨면 여행에서의 도박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도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 아니면 도처럼 운명을 거는 도전의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갑자기 사귀자고 제안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겠죠. 장거리 연애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므로 여러분은 도박처럼 운명을 걸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키퍼 카드에서 메리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도 의미심장하죠.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관계의 결속만큼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부담은 크겠지만 마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더 문 카드와 킹 오브 소스 카드가 떴습니다. 3번 분은 참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태양과 달리 달빛 아래에서는 모든 게 모호하고 어슴푸레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장거리 연애는 변하기 쉽고 불안정한 시기를 겪습니다. 그렇지만 킹 오브 소스 카드가 동시에 떴기 때문에 3번 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감없이 지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소드의 왕은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황제 카드가 떴는데 아마도 상대분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누군가 3번 분에게 마법과 같은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일단 정기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화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주고받아야겠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관심받는 데 익숙해지고 상대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려면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3번 분의 리딩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정원의 맺은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번 주제는 이번 겨울 마법처럼 만나 함께할 사람은 입니다. 4번 분의 연애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떴습니다. 4번 분의 전 남친은 지배적인 성향으로 4번 분의 자존심을 늘 건드렸고 그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 분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카드에서 Four of Pentacles 카드가 나왔습니다. 4번 분은 그동안 남 좋은 일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리적인 삶을 추구하며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분이 바라는 이상형은 어떤 분일까요? 네, 더 체릿 카드가 떴습니다.
4번 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열정적인 연애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자면 레저를 즐기는 사람과 역동적이고 즐겁게 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 마법처럼 등장할까요? 상대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를 알아보는 카드에서 더 스타 카드가 떴습니다. 4번 분이 동경하던 사람이네요. 이분은 후광이 비치는 사람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떨까요? 저스티스 카드가 떴네요. 역시 범상치 않은 분이십니다. 상대분은 지금까지 메이저 카드만 나왔거든요.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규칙을 소중히 여기며 부도덕한 행위를 경계하는 분입니다. 공명정대함을 추구하는 분이라서 4번 분에게도 같은 잣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분이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서 어느 정도의 충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 연인 관계에서도 공짜는 없죠. 아무튼 상대분의 능력은 어떨까요?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상대분은 이공 계열은 아니고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이 많을 거로 예상되네요. 아무튼 기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레저를 즐기기에는 좋은 환경이겠네요. 상대가 관심이 없다면 4번 분이 주도를 해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될까요? 2장의 레노먼드 카드와 1장의 키퍼 카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운틴 카드, 버드 카드, 그리고 오큐페이션 카드가 떴습니다. 마운틴 카드와 버드 카드가 동시에 뜨면 원격으로 이야기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상통화, 화상회의 등을 상징하는데 키퍼 카드에서 직업 카드 같은 것을 종합해보면 일과 관련된 만남으로 보입니다. 일과 관련시킨다면 동료나 상사 혹은 협력업체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4번 분의 마법의 순간은 직업과 관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만남일 가능성도 있고 장거리 연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3 of Cups 카드와 7 of Swords 카드가 떴습니다. 4번 분은 비슷한 연애 패턴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의 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속성이 결합하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행복한 모습인데 왠지 상대에게 에너지가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4번 분이 남자를 만날 때 성급히 연애에 돌입한다면 신중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들은 보통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보통의 여성분들은 그 술수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일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4번 분이 감당할 그릇만 되면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남자의 능력이 우선시 돼야겠죠. 앞으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시겠다면 그 또한 마법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4번 분의 리딩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정원의 맺은 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번 주제는 이번 겨울 마법처럼 만나 함께할 사람은 입니다. 5번 분의 연애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에이드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5번 분은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한 이유겠죠. 현재 상태의 카드에서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5번 분은 남자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신뢰 자체가 버거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등 떠미는 상황이 좀 귀찮을 뿐이죠. 그러나 이 또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5번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5번 분에게 조금의 기대치는 있을 겁니다. 5번 분이 바라는 남자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이트 오브 소스 카드가 떴습니다. 백마를 탄 기사처럼 시선은 전망을 향하고 의지와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운이 될지 불운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만나볼 의향도 있네요. 그렇다면 어떤 분이 마법처럼 등장할까요? 상대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를 알아보는 카드에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떴습니다. 나이보다 동안이시네요. 우선 패션 감각이 있고 순수한 표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일입니다. 성격을 알아보는 카드에서 나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상대분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타인과의 교류를 좋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산술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덧셈의 관계가 있고 뺄셈이 되거나 복리 효과를 일으키는 곱셈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선택의 문제죠. 이분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함께 지내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어떨까요? The Magician 카드가 떴습니다. 주로 이공 계열이나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고난 능력이 많습니다. 다만 성공하기까지는 얼마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분이네요. 5번 분이 기다려만 준다면 그에 대한 보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될까요? 두 장의 레노먼트 카드와 한 장의 키퍼 카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앵커 카드와 릴리스 카드 그리고 저니 카드가 떴습니다. 앵커 카드와 릴리스 카드가 동시에 뜨면 앤티크나 혈통으로 해석됩니다. 오랜 친구나 동창 등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연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의 소개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키퍼 카드에서 저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마법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행이나 이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이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부분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나 의식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와 더 러버스 카드가 떴습니다.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는 현명한 현실파를 의미합니다. 두 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The Lovers 카드를 보면 두 분에게 분명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백마를 탄 기사처럼 시선은 전망을 향하고 의지와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을 원하셨는데 5번 분은 상대분의 열정적인 노력에 마음이 이끌릴 것입니다. 그것이 행운이 될지 불운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를 믿어주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5번 분이 상대만 쳐다보면 불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큰 그릇에 뭔가 채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법이죠. 자립적인 삶을 살다 보면 행운은 소리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5번 분의 리딩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정원의 맺은 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쓰면 쓸수록 소중하고 귀한 물건들이 있죠. 제가 소중히 쓰는 물건 중에 친정어머니께서 쓰시던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축소해 이사하시면서 많은 그릇을 버리려고 하셨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라서 손님 치를 일이 많았기에 장식장에는 수도 없는 그릇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에겐 어머니의 장식장이 늘 특별하게 보였고 어머니 인생의 자부라고 여겼거든요. 큰 대야 몇 개에 가득히 담겨 버려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들을 보자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물론이며 어머니의 인생이 전부 내던져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어디가 부서진 데도 없고 이가 나간 곳도 없는데 멀쩡한 그릇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집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도 이미 집을 축소해 살기 때문에 보관도 불편했는데 꾸역꾸역 가져다 놓으니 가족들의 언성이 대단했죠. 쓰지도 않는 건 다 버리라는 아이들 아버지의 원망을 수년간 들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식장에 비하면 한없이 작지만 저도 장식장에 어머니의 찻잔을 놓아두고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때때로 장식장을 열어 찻잔들을 다 꺼내 식탁에 올리죠. 행주로 찻잔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찻잔과 소통을 합니다. 찻잔을 닦으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그 손맛을 잊지 못하고 한동안 되새김질합니다.